안녕하십니까. 환경TV 미인의 창입니다. 올해 환경부 산하 기관들의 국정감사에서는 그동안 지적되었던 방만 운영과 비리 문제가 여전히 터져나왔습니다. 업자에게 정부 공인인증서를 넘겨주고 단속됐던 가짜 친환경 제품들도 버젓이 판매되었습니다. 박준영 기자입니다. 반쪽짜리 국감이 정상화된 첫날,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매년 빠지지 않는 환경 관련 기관들의 부정비리 문제와 각종 현안들의 관리 감독 소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의 비리 의혹은 이번 국감의 화두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은 2010년 폐기물 처리 과정의 비리를 막기 위해 도입한 올바로 시스템의 공인인증서가 폐기물 업자에게 건네진 경위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한 의원은 공사 현장의 담당 공무원이 폐기물 물량 등을 확인해 직접 입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자에게 시스템 공인인증서를 넘겨 예산 부정 지급 등 불법 행위가 390만 건이나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양이학의 생선을 이렇게 지켜보라고 한 거죠. 97억씩이나 들여가지고 도둑놈들 도둑질하기 더 좋게 해줬네.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담당 직원들이 문제가 있거나 책임질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친환경이 아닌 제품을 친환경으로 둔갑시킨 그린워싱 단속 소홀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친환경 표시 제품 10개 중 7개가 그린워싱 제품인데다 심지어 적발된 4개 제품 중 1개는 여전히 팔리고 있을 정도로 정부 당국의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10개 제품에 대해서 작년 금년 적발했는데 한 건 고발하고 109건은 광고 중지를 시켰어요. 그 후에 후속 조치가 없는 겁니다. 일단 제조사는 막았지만 유통되는 것은 또 저희들이 그 추후에 다 그것을 없애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얘기 닿지 못해서 없애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정부의 노후 배수관 교체 정책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후 배수관 교체에 수십조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멀쩡한 배수관은 유지하는 등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의 노후 교체관에 대한 제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노후 교체관에 대한 사항들을 다시 파악을 해보세요. 국감 차리면 을에 거론되는 환경 비리와 관리 소홀 정책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정부의 방만한 운영으로 국회에서 매년 같은 지적들이 반복되는 데자부 현상이 일어납니다. 민의를 제대로 읽는 국회의원과 민소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공무원들의 국정감사. 날카로운 국민들의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환경TV 박준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환경부가 생활화학 제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해 우려 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 기준 개정안을 7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이 됐던 CMIT와 MIT를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의 사용을 금지하고 스프레이형 탈취제 안전성 논란이 있었던 TDAC에 대해서도 실내 공기용은 15ppm, 섬유용은 1800ppm 이하로 제한 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살생물질과 유해 화학물질이 위해 우려 제품에 사용된 경우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 명칭, 첨가 사유, 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제품 포장에 저위해성, 무해한, 자연 친화적인 등의 유사한 문구를 쓸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CMIT와 MIT가 검출된 다림질 보조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방출되는 인쇄용 잉크 토너, 실내외 물놀이 시설에서 사용하는 살주제 등을 위해 우려 제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벤젠 등 22종의 유해 물질에 대해 관리 기준을 새롭게 설정했습니다. 반영구 화장 시술에서 사용하는 문신 염료에서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반영구 화장 관련 유해 사례는 총 77건으로 이 중 시술 후 통증, 염증 등 부작용 사례가 5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환경부가 반영구 화장용 문신 염료 25개 제품의 유해 물질의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총 12개 제품에서 인체 발암물질 1군인 카드뮴과 비소 등의 중금속이 기준치를 최대 5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의 자진 회수를 권고하는 한편
환경부는 안전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거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자가검사 이행 등 조사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교육용 교구인 생물자원 기술왕을 개발해 20일부터 이틀간 2016 대한민국 행복교육 박람회에 출품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유 특허 등록을 마친 보드게임 생물자원 기술왕은 어린이에게 다소 낯설고 어려운 나고야 의정서의 기본 개념을 모든 활동 형식을 통해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게임 참여자는 생물자원 보유국 또는 생물자원 이용국 역할을 수행하며 협상, 체험 등을 통해 나고야 의정서의 기본 개념과 생물자원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자원 기술왕을 각급 학교와 유관 기관에서 생물자원 교육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교구 홍보와 활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일교차로 돌연사 위험이 높은 10월에서 11월 가을철 국립공원 산행 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했던 사망사고 115건 중 심장 돌연사가 58건으로 약 절반을 차지했으며 특히 10월과 11월에 발생한 사망사고 26건 중 심장 돌연사는 15건에 달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심장마비를 발견한 동반자가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면 생존율이 80%로 높아지기 때문에 산행 전 각 국립공원 사무소에 심폐소생교육 실습을 이용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 가을 단풍철을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출발 전 반드시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는 탐방로를 선택하고 스트레칭 등 충분한 준비 운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현서 아나운서의 에코라이프입니다. 성큼 다가온 가을 꽃들이 한창입니다. 바야흐로 가을 축제의 계절인데요. 깊어가는 가을, 가볼 만한 곳은 어디가 있을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코라이프 윤현서입니다. 황금들녘 사이로 펼쳐진 아름다운 가을 풍경이 한껏 무르익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이 아쉬워서일까요? 가을의 전령사인 코스모스가 사람들의 시선을 붙들고 있습니다. 코스모스는 6월에서 10월에 개화하는 꽃으로 9월 말에서 10월이 절정입니다. 코스모스로 유명한 구리 한강 시민공원과 올림픽공원 들꽃마루는 알록달록 핀 코스모스로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가을을 만끽하기 위한 10월 축제가 다양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선선한 밤 공기와 함께 밤을 밝히는 축제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강 위를 아름답게 밝히는 진주 유등축제가 내달 16일까지 진행되겠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부산 불꽃축제가 오는 22일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초대형 불꽃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LED 장미정원을 볼 수 있는 인천 송도 불빛축제는 내달 30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야경도 즐기고 신나는 축제를 즐기러 밤나들이 나가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낭만이 가득한 계절 가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예쁜 추억을 만들며 가을밤에 운치를 더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올림픽공원에서 에코라이프 윤현서였습니다. 위클리 포커스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이 7일 멸종위기식물 종자 도감을 발간했습니다. 멸종위기종의 보호 및 관리와 함께 학술적 자료로의 활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 채석강 등 전국 주요 국가지질공원에서 과학교사, 중고교생 600여 명이 참가하는 현장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7일 제14회 지질공원위원회를 열고 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 선정을 심의했습니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이 4일 미세먼지 특별대책 현장 확인을 위해 전기차로 중부권 대기오염 집중 측정소, 홍성휴게소 전기충전소, 충남 보령 화력발전소 등을 차례로 둘러봤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국정감사가 초반 국회 파행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아쉽습니다. 환경정책이 정부의 국정운영 수단이 아닌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든든한 방파제로 오롯이 사용될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TV 민혜창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